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메니에르 환자에서의 나트륨 섭취에 관한 내용입니다. 메니에르 환자분들이 진단을 받으면 의사나 그리고 여러 정보들에서 나트륨의 섭취를 많이 줄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죠. 그래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나트륨, 커피, 술, 그다음에 스트레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요. 오늘은 나트륨에 관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음식들이 메니에르와 관계가 있냐라는 잘 디자인된 논문은 아직까지 없다. 그런 연구는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1800년도에 메니에르가 알려진 이후로 이 시기와 관련된 것은 1930년대부터 나트륨, 커피, 술은 줄여라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년이 지나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잘 디자인된 논문들이 있는가 아직까지 부족한 현실이죠.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 보면 확실히 메니에르 환자분들이 나트륨의 영향을 받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 자, 그렇다면 나트륨이 메니에르를 많이 유발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은 미국의 메니에르 환자의 유병률은 10만 명당 200명 정도 되고, 한국이나 일본은 메니에르 유병률이 10만 명당 30명 정도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나트륨의 섭취량은 우리 대한민국이 한 5,000mg 가까이 되고, 일본이 3,000mg, 4,000mg 초반, 그 다음에 미국이 3,000mg이 좀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트륨을 많이 먹는 나라인데 메니에르의 질환의 유병률이 좀 낮다. 이런 것은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니에르 질환을 치료를 할 때 보통 저염식이 환자분들 알아서 많이 하고 계신데 제일 힘들어 하시고, 하루에 권유하는 나트륨의 양을 2000mg 이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3000mg 정도가 넘으니까 거기에서 2000mg으로 만드는 거 하고, 우리나라가 한 5000mg 가까이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2000mg 이하로 섭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김치나 이렇게 염장식품들이 좀 많기 때문에, 국물 문화이기 때문에 상당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죠.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2000mg 정도면 거의 음식에 간을 거의 하지 않는 수준이 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나트륨을 섭취를 제한을 해야 될까? 핑이비누과의 저희 원장으로서의 경험으로는 나트륨의 절대적인 섭취량,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아주 과도한 저염식이는 크게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메니에르 치료를 정상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조절이 되지 않을 때는 아주 스트릭트한, 아주 제한적인 나트륨의 섭취 저염 시기를 권유를 한번 해볼 수는 있으나, 처음은 저염 시기를 많이 권유를 드리진 않습니다. 삶의 질을 너무 많이 떨어뜨리죠. 하지만 뭐 과도한 나트륨의 섭취는 최대한 좀 피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는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좀 하되 과도하게 섭취하는 건 좀 줄여주시라, 그렇게 많이 권유를 드리는데요. 주로 어지럼이 언제 발생을 하냐 하면, 외국의 하나의 문헌을 보면 제 생각도 좀 비슷한데요. 원래 2000mg, 3000mg 저염식이를 하고 있던 환자가 갑자기 한 5000이나 4000 정도의 나트륨을 갑자기 섭취한 날에 버티고 어택, 메니에르의 발생이 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달리 말하면 어떤 말이냐, 원래 3000, 4000을 드시는 분하고 드시는 분이 아주 저염식이를 하시던 분이나 그거에 버티고의 어택, 어지러움의 발생률은 크게 차이가 없고, 대신에 그 평소에 내가 유지하던 나트륨에서 양이 좀 많아질 때, 갑자기 과도해졌을 때 어지러움이 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게 많이 들어오는 나트륨이 어느 정도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가 그보다 더 많이 들어왔을 때는 약간 대처가 좀 늦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일단 말씀드린 거는 과도한 나트륨의 섭취는 권유드리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내가 일상적으로 좀 드시는 수준에서 더 많은 양의 나트륨을 섭취를 했을 때, 그럴 때는 좀 대처를 하자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신라면 하나에 나트륨이 2000mg 가까이 들어있죠. WHO에서 권유하는 나트륨이 2000mg이니까 메니엘에서 권유하는 나트륨의 양하고 라면 하나 드시면 그냥 하나 다 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날이나 뭐 외식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나트륨을 배설하는 약을 드실 수도 있고, 근데 그 약은 우리가 오래 쓰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내가 나트륨을 평상시보다 더 많이 흡수했다. 첫 번째, 약을 한번 드시는 것도 방법. 두 번째, 물을 많이 드시라는 겁니다. 물을. 일반적으로 메니에르 환자분들이 물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귀 안에 물이 차는 병인데 물을 많이 먹으라. 좀 이상하죠. 근데 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 나트륨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나트륨을 좀 희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이 양은 하루에 2리터 이상, 2리터 이상 정도를 권유를 드립니다. 60kg 기준에, 그러니까 한 35kg당 1kg에 35ml의 물을 꾸준히 복용했을 때 메니에르의 환자에서의 예후가 좋더라,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90kg 정도 가는 환자분들은 3리터 정도의 물이 되니까 사실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신다는 게 만만치 않은 양이죠. 그래서 그게 좀 꾸준히 먹기가 힘들고 약도 꾸준히 먹기가 좀 부담이 될 때 내가 짜게 드신 날에는 일단은 물을 많이 드셔보시라. 이게 좀 제가 드리는 제안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환자분들께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메니엘에서 하지 말라는 시기가 삶의 질을 너무 많이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나의 생활을 좀 영위하면서 질환을 관리해 갈 수 있다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료 현장에서도 저도 그냥 단순히 커피 드시지 마세요. 그 다음에 소금 짜게 드시지 마십시오. 술 드시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말을 던지게 되면 환자분들은 상당히 강하게 그 말을 듣고 삶에서의 그런 시기들이 많은 제한을 가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나트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봤고요. 만약에 생활하다가 그렇게 과도한 나트륨을 드셨을 때는 물을 많이 드셔보시라. 하루에 한 2리터 이상 물을 많이 드셔서 빨리 나트륨을 배출하고 그 다음에 나트륨을 희석시키는 그런 방법을 취해보시라고 권고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